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T3010에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국민TV 제휴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3, G2, 아이폰 구입 시 소비자께서 원하시면 최대 4구자까지 출자해드리고 휴대용 와이파이 사은품도 드립니다. 휴대폰 싸게 사고 국민TV 조합원도 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시거나 070-7663-9386으로 연락해주세요. 기존 조합원은 증자해 드립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국제뉴스와 남북문제 전문 기자인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비서 신년사를 내놨군요. 남북관계 개선 제안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년사 끄트머리에다가 북남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을 3번 연거푸 썼는데요. 한편으로 남측에 대해서는 무모한 동족 대결과 종북 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되고 자주와 민주,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결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충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동족 대결과 종북 소동이라는 표현은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 신년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거는 특기할 만한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예,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하고 언론 칼럼 두 가지에서 남북관계를 얘기했는데요. 우선 신년사에서 한 부분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빈틈없는 안보 태세와 위기관리 체제를 확고히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를 강화하고 또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언론 칼럼에서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거다. 튼튼한 안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남북이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신년사 문구로만 볼 때는 일단 북한은 장성택 처형 후에 있을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할 거다라는 전망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북한도 오히려 남북관계의 안정을 바란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는 상호적인 거라서 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를 볼 때 거기에 호응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이거나 또는 공격적이지 않는 데에서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화 공세로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남측이 호응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반전돼서 남북관계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사실 과거에 보면 그런 전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의 손뼉이 맞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김정은 비서의 신년사에 담긴 북한 내부 메시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농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작년 신년사에서는 농업과 경공업을 주공전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겠다라는 뜻을 보였었는데 어제 신년사에서는 농업만 거론하면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농사의 모든 힘을 총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에 1, 2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식량 부족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갔다 온 외부 사람들의 보고서 이런 데에서도 여러 번 확인되는 내용인데요. 올해는 작년을 넘어서 인민들한테 충분하고 또 고른 영양을 공급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 농업과 함께 건설과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뭐 내용이 없었습니까? 장성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예.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일적 영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 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 안에 종파 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반당 반혁명 종파 일당을 적발하고 수정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장성택에 관한 발언이었는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새해 첫날부터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첫날부터 한국과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 문제, 그리고 일본의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연두 소감이라는 우리로 치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헌법도 제정 68년을 맞은 올해에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향한 국민적인 논의를 한층 더 깊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베가 작년 전반기에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가 후반기에는 사실 별로 개헌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고 일단 집단적 자유권 행사 쪽으로 헌법 해석만 변경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새해 전격적으로 개헌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개헌은 잠시 미뤄놨다, 이런 분석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예,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베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쇼와 26년, 1951년인데요. 그때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하고 미일 안보조약으로부터 전후 일본의 첫걸음이 시작됐는데 올해는 헤이세이 26년인 만큼 일본이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서 새로운 큰 걸음을 내디딜 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쇼와는 히로히토 왕 시절의 연호고 헤이세이는 현재 아들 아키히토 왕의 연호인데요. 예. 그 26년으로 숫자가 같으니까 그거를 계기로 헌법을 고치자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전후 질서를 탈피하자는 건데 이에 대해서 도쿄신문은 올해는 평화헌법의 기로가 되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올 초에는 무기 수출 3원칙에 대한 재정비가 있고요. 상반기에는 집단적 자유권 해석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을에는 자유대법 같은 그런 평화법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보면은 올해도 일본이 국제뉴스의 주요 지면을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던데요.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시진핑 주석은 개혁이라는 근본 목표 아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서 인민의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말로 개혁을 신년 화두로 꺼냈습니다. 또한 다과에서도 시위를 떠난 화살이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듯이 새해에도 계속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또 인민일보 담화문에서도 경제의 개혁을 중심축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삼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 배분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경제 개혁 방침을 밝혔었는데 집권 2년 차인 올해에도 그거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혁이라는 게 주로 경제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소위 정좌경우의 흐름, 그러니까 정치적인 통제는 강화하면서 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정좌경우는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자, 미국 얘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위안부 소녀 사항을 철거해달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이 입장을 내놓기로 했어요. 예, 지난달에 한 네티즌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을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에 올렸고 예. 현재까지 10만 명이 조금 못되게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백악관 규정상 청원을 올린 지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이 지지 서명을 하면은 관련된 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건 공식 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거 요구 청원이 12월 10일에 올라갔으니까 1월 10일이 답변 시한이고 지금 이 서명하는 추세를 볼 때는 아마 그때까지 10만 명이 될 것 같아서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는데 이게 한일 갈등이 워낙 심한 상황이라서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이게 외교적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